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저격인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화끈하잖아. 왜냐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내년에. 아 그죠. 그러니까 땡큐 받기가 좋거든. 예. 안녕하세요. 꿈파는 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챔프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핫한 주제이자 네. 진부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고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세제 적격, 연금. 비적격? 연금.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연금을 가입해야 된다는 거는 네.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은 네. 다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게 미래를 위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뭘 해야 되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네. 막상 하려고 보니까 뭐 네. 연금이 세제 적격이 있고 네. 비적격이 있대요. 네. 이게 무슨 차이고 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중요한가 그게?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네. 간단히 오늘 얘기해 보도록 네. 하죠. 적격 연금은 뭡니까? 세제 적격 연금은요. 네. 내가 납입할 때는요. 네. 이 공제 한도 내에서 네. 지금은 400만 원 그리고 뭐 내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네. 공제 한도 내에서 네.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세제 적격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제를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적격하다. 그렇죠. 네. 네, 세액 공제를 해줘서 연말정산할 때 일정 부분을 내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좋겠네요. 네, 정확한 수치는 이 인포그래픽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다만 내 연령에 따라서 네. 60, 70, 80 이후로 이제 바뀌겠지만 네. 5.5% 연금 소득세를 네. 3.3%부터 5.5%까지. 네, 3.3%부터 5.5%까지 연금 소득세를 이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세제 이연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나중에 낼 세금을 네. 낸다. 네. 네. 적격 상품들은 사실 연말정산 때 많이 뵙는 분들은 항상 뒤늦게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 상품이고,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비적격을 말씀을 드려보면 비적격은 사실 연말정산 시에 세제 적격,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요? 다만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네. 이제 비과세라고 해서 연금을 아까 적격은 연금 소득세를 물었다면은 비과세는 내가 그 이후에 연금을 통해서 받는 소득을 어느 이제 일절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발생하는 거기 이렇게 뭐 네. 모든 수익에 대해서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총 내가 받게 된 연금이 1억 8천이 되든 2억이 되든 원래는 여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물든 아니 이자 소득세를 물든 과세를 물어야 되는데 받게 될 때, 낼 때는 내가 세제 혜택을 받지 않고 받을 때 내가 비과세에서 내가 일절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비과세인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은 비과세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 세금을 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되면 건강보험료라고 해서 네. 은퇴한 이후에도 내가 소득 잡히는 거냐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이때 공적연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제 적격으로 받았던 이런 이제 받는 연금 수령하는 것들은 싹 다 소득에 포함이 돼서 건보료에 가산되는 그 기준치가 되는 것이고 네. 비과세 상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약간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안 잡힌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입하시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상품군으로는 증권사에 연금저축 펀드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 연금저축 보험이 있겠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입은 안 되지만 네. 예전부터 있었던 연금저축 신탁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55세 이후부터 네. 본인들이 수령하고 싶은 기간에 맞춰서 수령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IRP 하시고 네. 직장 없는 분들도 IRP 하시고 프리랜서 분들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에다가 추가로 IRP까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공제 한도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연간으로는 1,800만 원까지도 네, 납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적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연금 보험이죠. 보험이요? 거의 이제 비과세 한도 같은 경우는 보통 비과세 법령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거치하고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보험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그 앞에만 뭐가 붙어서 변액으로 연금을 굴리느냐, 네. 달러로 굴리느냐, 아니면 금리로 굴리느냐에 따라서 연금보험들이 이제 주류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제 네. 적격이랑 비적격의 차이는 네. 예를 들면 같은 연금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축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차이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연금저축보험, 여기 네. 연금보험. 그렇죠. 네.
그렇게 되시고 이제 보통 네. 이 세제적격연금 같은 경우는 확정 기간형으로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은퇴 그 크레바스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네. 60세 때 정도 은퇴하면은 65세가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이렇게 몰아서 받으시면 좋아요. 그쵸. 예, 그래서 확정 기간으로 땡겨서 받으시면 좋겠고 보통 연금보험은 어떻게 수령하시죠? 그쵸. 이제 비적격 연금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상속연금형. 원금은 상속하고 이자만 내가 연금으로 받는 것. 확정연금형에서 10년, 15년, 20년, 100세 정해놓고 딱 그 기간만 받는 것. 종신연금형.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내가 종신토록 받는 것. 네. 근데 이때 뭐 떠오를 수 있잖아요. 61세 계셨는데 62세에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너무 아까운데. 그때는 또 기간을 보증해 줍니다. 10년, 20년 해가지고 그때는 내가 못 받더라도 내 이제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증 금액을 해주기 때문에 종신연금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격연금과 차별점이 확 나겠죠. 네.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세제 적격, 비적격 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 드렸는데 네. 이런 부분을 한번 궁금해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뭐요? 뭐냐면 네. 당장 연말정산할 때 네. 오히려 환급을 받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럼 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뭘 가입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을 텐데 네. 뭐가 우선사항이 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미래도 사는 게 퍽퍽할 것 같으면 연금저축하시고 네. 지금은 빡세지만 미래에 나는 자선가 해가지고 쫙 이룰 것 같다 하면 무조건 비과세야 돼요. 왜죠? 지금 당장에 연말정산세 환급금 뭐 5, 60만 원, 70만 원 더 받겠다고. 네. 그러니까 물론 둘 다 하는 게 맞는데 하나 선택한다면 그거 받겠다고 연금저축을 하시면 사실 나중에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계속해서 이걸 뱉어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소득을 잡히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내가 재산이 많고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세청으로부터 계속 피해야 되니까 비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근데 연말정산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내가 뱉는 금액이 뭐 300, 400 이렇게 너무 많이 뱉어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뱉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금보험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적격인 부분에서는 내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 잘 챙겨보시면 다운하시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연금저축으로만 다운하시지 말고 안 되고 안 될 때 연금저축 하시되 저는 비과세가 좀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같은 의견인데 약간 좀 첨부를 하자면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비과세는요. 네. 어쨌든 가입해 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네. 그때 가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네. 저는 이 비과세라는 혜택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네. 경제활동이고 계속 줄어들고요. 네. 노인인구 계속 늘어나죠. 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어차피 이 복지에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세제라는 부분은 계속 세수 확보는 나라에서 더 많이 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연금 소득세가 뭐 5.5% 이렇게 되더라도 네. 나중에 더 늘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추후에 건보료나 이런 부분에 더 가산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좀 드려요. 비과세가 없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채우시는 그런 그렇죠. 비과세 통장, 비과세 연금을 마련하시고 그 후에 가서 조금 더 소득이 많아지시고 세액공제 받아야 될 게 필요하시다면 그때 가서 연금저축하셔서 예, 추후에 연금을 개시할 때도 말씀드렸던 60세 이후에 그 크레바스 기간에 연금저축을 빨리빨리 짧게 많이 더 써서 받으시고 이후에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그 비과세 연금, 종신연금으로 해서 길게 가시면 그게 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피디님이 띄워주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과세에 관련된 허용되는 범위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싸울 때 우리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열어준 유일한 길이 비과세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정부가 너무 세수 부담이 되고 나중에 세제 혜택 부담이 너무 강하게 가니까 결국엔 17년 4월에 조정도 했어요. 네. 월납 한도를 줄였고 그 다음에 이 진압 한도를 또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나중에 폐지해버리겠어요. 그렇죠. 폐지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비과세 없는 분들은 무조건 계좌를 개설해 놓으신다는 느낌으로 월납 한도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핵심적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해라, 연금저축을 하라 하는데 비과세 연금을 해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럼요. 네, 왜냐면 저는 이런 거죠. 나중에 세액공제에서 돌려받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좋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과세 우선 준비하시고 네, 그 후에 연금저축으로 가주시는 게 어떨까?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저격인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화끈하잖아. 왜냐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내년에.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땡큐 받기가 좋거든. 예. 근데 20년 후에 이 사람 실제 연금 받을 땐 얘 인생 어떻게 착살라 했든 나하고 관심 없거든. 네. 그러니까는 빠르게 피드백을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이걸 알고 본인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세제 적격, 비적격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또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좋은 연금.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일단 그냥 연금 뭐라도 하는 게 맞아.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스트윗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둘, 셋, 굿바!